오늘 리뷰는 스포가 한가득입니다. 저는 이 디스클로저 데이를 상당히 기대했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음모론을 되게 좋아했고 그게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공식 포스터에다가 누가 봐도 전시 아닌 누나를 대놓고 박더니 이거 외계인 영화임 이러고 홍보를 하는데 저 같은 알루미늄 호일단이 이걸 안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냥 정신을 잃고 메가박스로 가버렸습니다. 개봉하자마자 바로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시간 전에 보고 왔어요. 대략적인 스토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이미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딱 보니까 이 주인공 남자애가 어느 기관에서 특정 물건과 기밀들을 훔쳐가지고 그 기관으로부터 도망치는 중이었어요. 그 기관의 요원들이 총을 들고서 추격해 오는데 얘가 어떤 기계 장치 같은 걸 손에 드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내주는 거야. 이게 엄청 대단한 물건인가 봐요. 얘의 목적은 이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짜 탑 클래스 기밀들을 이 세상에 유포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음모론 영화의 내부 고발자인 거죠. 그리고 한편 이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랑 좀 달라. 어떤 세계냐면 한국이 언급됩니다. 왜? 전쟁 위기야. 북한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북한에 있는 쿠데타 세력이 평양을 점령하기 직전이야. 그리고 러시아하고 미국이 전쟁을 하기 일부 직전인 상태야. 이게 지금 세계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한편 이상한 캐스터인 여자 주인공이 어느 날 남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있다가 집에 어떤 빨간새가 들어온 거야. 근데 그 빨간새를 매개로 갑자기 어떤 방언 같은 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내림 받은 것처럼 어떤 사람을 보면은 너 어떤 상처가 있구나. 누구누구한테 미안하다고 해. 천기누설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얘가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상태에서 기상캐스터 일을 그대로 하는데 얘가 그 예고편에 나온 장면처럼 딸꾹질 트름으로 갑자기 막 혼자 뭐라 하거든요. 근데 그 방송 장면을 본 맨 처음에 나왔던 어떤 비밀 기관이 워덱스라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엄청난 탑 시크릿을 다루는 기관인데 어느 정도냐면은 대통령도 이 기관이 있는 걸 몰라요. 왜? 대통령도 갈아치워지면은 결국엔 민간인이 되고 휘슬블로어가 될 수 있으니까 대통령한테도 알리지 않고 1947년부터 활동해온 비밀 단체인 거야. 왜 1947년이냐면 그때가 UFO가 떨어진 해거든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UFO 추락 사건은 로즈웰 사건인데 그때부터 이 기관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왔던 남자 주인공은 1947년부터 시작된 이 기밀들을 다 긴 파일을 쳤어. USB에 다 담아놨어. 그게 한 개가 아니라 진짜 되게 많아. 그거하고 외계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어떤 아티팩트를 들고서 얘가 탈주를 해버린 거야. 심지어 얘뿐만이 아니고 총 12명의 기관 인원들이 사라졌어. 다 같이 탈주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외계의 존재를 알려야 된다. 그리고 이 워덱스라는 곳에서는 아직 우린 때가 아니다. 이거 민간에서 알면은 인류의 문명이 무너질 거다. 워덱스는 이 탈주자들을 이제 죽이러 오는 거고 탈주자들은 이걸 세상에 널리 알리려고 동분서주하는 거죠. 사실 내용은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됩니다. 영화 보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정말 강력한 스포.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든 감상이기 때문에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화가 2000년대 미국 영화 아니면 90년대 후반 미국 영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나요. 어떤 깔이냐면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는 느낌이야. 근데 마이너리티 리포트인데 퀄리티가 되게 낮아졌어. 스티븐 스필버그 특유의 그 빛 활용이랄까요? 그런 것도 나오면서 우리가 능히 하는 그 카메라 워크하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주인공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 이게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고리타분하고 지루해요. 제가 스티븐 스필버그를 좋아하는데도 이거는 커버를 못 치겠더라고요. 물론 저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만 똥냄새 나게 매력이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훅가시를 잡는데 그 훅가시에서 나오는 카타르시스라든지 쾌감이 없고요. 그 과정도 이게 지금 스티븐 스필버그 그러니까 인디애나 조스라는 그 인류 최고의 상업적 영화를 만든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감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밀 같은 걸 누설하는 어떤 내부 고발자의 시선에서 이 영화가 진행이 된다면 거기서 자동으로 오는 서스펜스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모든 추격 과정이 진짜 존나 재미없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느낌이에요.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를 본 다음에 소재와 이미지만 착안해서 재미없는 똥물로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걸 기대했어요.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나오는 건 아는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음모론들은 되게 기본적인 음모론이거든요. 이 새끼 음모론 존나 잘하는 척하네. 이게 아니고 이런 음모론은 등급이 되게 낮아. 이미 음모론 세계에서는 뭐 reptilian
하우리 문명, 네피림은 실존했다, 기타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음모론들에서 이미 발전이 다 돼가지고 그들만의 세계관을 다 구축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와서 로즈웰 나오고 옛날에 밥 라자르라는 양반이 얘기했던 그 내부 고발 내용이랑 아주 똑같은 세계관을 유지해요. 물론 그분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을 수는 없겠지만, 밥 라자르는 누구냐면 미국의 어떤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부터 이런 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냐, 사실 이 지구에는 외계인들이 와 있고 이미 그들의 시체도 있을 뿐더러 그들의 우주선을 포획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그 모든 기술력을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에 투사를 했다. 그러니까 F-22, B-2 폭격기 같은 게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외계인의 기술력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실험들은 전부 다 51구역에서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한 사람이 밥 라자르거든요. 그 밥 라자르의 세계관을 그대로 답습해요. 이 미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사실 대통령이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미국의 군산복합업체와 소수의 정보기관들이 그걸 쥐고서 들고 있다. 그러면서 중간에 외계인들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레이 외계인이 그대로 나와요. 로즈웰 사건에서 찍은 사진, 뭐 손잡고 같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사진, 그레이 외계인을 그대로 해부하는 영상, 뭐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영화, 영상화돼서 나오는데, 이거는 되게 사실 옛날에 유행했던 음모론이어가지고 반응이 되게 적었어요. 그리고 영화에서 종교가 좀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남자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수녀였어. 외계인이라는 존재가 만약에 인류한테 밝혀지면 종교계에서는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지구라든지 인간을 창조한 것은 신이고 그 외의 존재는 없는 걸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종교의 영역에서는. 근데 만약에 그 외계인들이 폭로가 된다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고리타분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답이 나오는데, 그 수녀 원장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수녀 원장님한테. 수녀 원장님, 만약에 지구 외에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신은 어떻게 되나요? 하느님은 어떻게 믿나요? 너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 근데 너는 하느님을 믿는 건 그런데 너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외계인이 밝혀지더라도 그런 믿음에 대한 체계라든지 그런 신성함 같은 거는 사라질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진짜로 외계인을 봤는지, 진짜로 지하에 ET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외계인이 밝혀진다 하면 사람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노선을 밟은 것 같아. 그리고 영화에서 약간 뭔가 그 아티팩트로 주인공들을 추격하는데 그게 뭔가 악마가 접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악마가 그 빙의하는 것 같은 느낌? 그거를 십자가로 저항을 하면서 이게 약간 엑소시즘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눈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눈 색깔이 변한다든가, 눈이 뭐 동공이 확장된다든가, 눈을 확대한다든가, 그 전시안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미정겔에서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드디어 스티븐 스필버그가 본색을 드러냈구나라는 그 게시글이 분명 올라올 것 같은데, 근데 그것만 봐서는 솔직히 저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쩌라고. 눈 클로즈업했는데 어떡하라고. 근데 이 영화의 문제는 뭐냐면은, 뭐 그런 거 좋다 이거야. 바이럴한 것도 알았어, 광고할 때. 근데 영화가 재밌어야지. 재밌어야 되는데 악당이 진짜 하나도 안 무섭고 하나도 포스도 없고 매력도 없고 추격 과정이 진짜 너무 지루해서 진짜 똥 나왔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만든 그 감독이 맞나? 아니 내가 알던 그 영화의 신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루즈하고 너무나도 핵심이 없고 너무나도 알맹이가 없어. 영화가 이도저도 아닌 진짜 흐물흐물한 영화야. 그리고 중간에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여자 주인공이 그 사람 심리를 파악하고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막 설득을 하거든? 그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에반게리온이 떠올랐어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혹시 LCL 용액되는 그 장면을 보고서 영감을 얻은 게 아닌가? 안노 히데야키 또 너야? 그러니까 너무 고리타분해서 미칠 것 같다 할까? 그리고 이게 외계인을 폭로하지 않았는데 이미 이 영화 속의 세상은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막 전쟁하기 직전이어가지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가? 정작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미 내부 분열이 된 인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은 전쟁 같은 걸 전부 종식시키고 인간다움을 오히려 외계인으로 승화시키려는 건가? 뭐 어떻게 하려는 거지? 이 영화는 그리고 선역하고 악역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선역 대빵인 흑인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는 워덱스에서 일하다가 탈주한 사람 중에 한 명이야. 탈주 닌자들의 리더야. 아카츠키 리더인 거죠. 얘는 그 외계인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어. 교감을. 그래가지고 외계인들의 공감 능력에 심취해버린 거야. 감화됐어. 뿌락진 거죠.
인류의 뿌락지. 아, 이 공감 능력, 이게 인간한테 필요한 거다 해서 얘는 방송을 또 쏠라 그래. 여기까지 보는데 이거 영화가 혹시 진짜 개꿀잼 음모론 영화여가지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은 전부 개구라고 이 뒤에 화면 숫자나 영어, 지명 이런 거에 스티븐 스필버가 진실을 숨겨둔 게 아닐까? 하고서 제가 집중해서 봤거든요? 재미가 없어서 집중이 안 돼. 내가 발견한 이스터에그는 인디애나 모텔밖에 없어. 나 인디애나 존스 찍었음. 그래서 뭐 결말부에 이르러가지고 뭐 알고 보니까 남자 주인공은 어떻고 여자 주인공은 어떻고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점지한 아담과 이브? 무슨 저택으로 들어가더니 그 밑에 UFO 있고 사실 UFO가 납치하다 있고 연출이 진짜 너무 짜치거든요. 너무 올드하고. 근데 어쩌면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거장이 이렇게 지루하게 연출할 리 없으니까 사실 이거 실화여가지고 실화니까 그냥 군더더기 없이 표현한 것 뿐이고 이렇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도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마지막에 방송 송출하는 장면이 있는데 진짜 개짜칩니다. 이럴 거면 위기 과정을 왜 넣은 거야? 그냥 그 여자 주인공 능력 이용해가지고 다 그냥 감화시키면 되는데 방송국 국장한테 가가지고 당신 아이는 착한 아이예요. 내일 당장 아이를 보러 가세요 하니까 당신이 방송하는 걸 도와줄게요. 아니 김신조도 두들겨 맞고 민주주의 맛을 보여줘야지 감화가 되는 건데 아니 뭐 그냥 손잡고 씨발 이러면 끝나는 거고 다 손잡고 내 손잡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악당이 와가지고 방송을 막으려고 막 발전소도 부수고 하는데 그냥 포기해. 여자 주인공이 아티팩트로 해가지고 전기 복구하거든? 그거 그냥 포기해. 이럴 거면 왜? 근데 이 영화에서 그나마 제일 재밌는 부분이 가장 마지막 결말부분인데 거의 한 10분 넘는 시간? 모르겠어.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체감상 10분 넘는 시간 동안 그 폭로 영상들이 나와요. 결국엔. 근데 그 영상들이 우리가 인터넷에서 봐왔던 그런 영상들을 다시 CG를 입혀가지고 영화화 해가지고 딱 나오는데 이게 되게 길어요. 근데 이 장면을 이렇게 길게 만들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폭로에 감화돼가지고 감정을 일으키는 신이었으면 사실 이렇게 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엄청 길어. 그렇다는 건 이게 원본 영상이 진짜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에 진짜 외계인도 나오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제가 근래 봤던 영화 중에 진짜 최악입니다. 제 평점은요 10점 만점에 3점이에요. 돈이 너무 아깝고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는 전 이제 더 이상 기대를 못할 것 같아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그냥 제가 유추를 해봤는데 2개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외계인이 있는 걸 진짜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거의 대놓고 알려주는 거다. 두 번째, 있다고 본인이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감추는 것 같으니까 보야조잉 하는 거다. 여기서 또 하나 드는 생각. 세 번째, 사실 모든 진실은 전부 다 통제되고 있고 스티븐 스필버그는 그레이 외계인한테 납치됐으며 정부에서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명성을 이용해서 대중들이 충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이런 외계인 폭로 영화를 만든 것이다. 근데 이런 프로파간다 영상을 만들 거면 재밌게 만들고 사람들의 그런 감각을 깨우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영화를 너무 못 만들어서 그거 자체가 너무 짜쳐. 그러니까 이 음모론도 파먹다 보면 재밌는 세계관이 있는데 차라리 마지막에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스키 영상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Hi, I'm Steven Spielberg. 사실 여태까지 나온 영상은 전부 진실이고요. 머리에 또 알루미늄 호일 모자 딱 쓰면서 외계인은 진짜로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공증이라도 해주면 모르겠는데 이게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똥영화입니다. 똥영화. 제가 근래 본 영화 중에 가장 최악이었어요. 뭐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감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화는 절대 추천하지 못하겠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보다 재미없게 봤어요 저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